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의혹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의혹이 다 해결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보 공작에 예, 공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 그런 프레임으로 전환해가지고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뭐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네. 예, 근데 뭐 그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작이라는 그런 저열한 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딱했다. 자, 그 최상병 수사의 그 수사 외압의 실체는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일을 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어제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휴 참말. 뭘 말을 해? 뭐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니 이거 네. 제가 오늘 각 언론 사설 지금 다 보고 들어왔는데 네. 이 부분도 중립적인 한국일보가 제일 잘 썼어요.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네네. 특히 이 점을 지목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현실 인식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써버렸는데 네. 그 외압의 당사자는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그렇죠.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나중 문제예요. 저기 본인이 외압을 행사했고 박정훈 대령한테 정치보복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어는 아이예요. 아이 1인칭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얘기는 어제 주어가 3인칭이에요. 국회에서 드러난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외압은 없었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가 본인인데 외압을 없었다. 외압이 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뭐 백두산 한라산처럼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고 안 했고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회가에서 방탄을 잘했다. 그 방탄하는 걸 보고서 자신감을 갖고 나는 그거 보면 회심의 미소를 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배경이 좀 보여요. 그런 의미로서 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도 있어요. 경북 경찰청이 한 거 국민들이 이제 이의 달기가 어려워졌다. 이의가 바로 달렸습니다. 그 유족이 재심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그렇죠. 다시 맞아요. 판단해 달라고. 예. 바로 원래 부모님들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유족들이. 이게 아마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 법적인 그 행동은 아마 첫 번째 행동으로 내가 알고 있고 바로 했었어요. 그걸 아마 제일 우리 김 변호사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리고 무슨 국민 여론 따지기에 앞서서 이건 어디까지나 희생자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있는데 당사자 우선주의지. 그렇죠. 어떤 뭐 추상적인 국민 여론 따지기 이전에 당사자가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네.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겉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잘 나오시지 않고 내색을 안 아시지만 실제로는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무혐의, 임성근 사단장이 빠져나가고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사단장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신청까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누구도 이 일을 달기 어려워졌다.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인이 당사자면서 어떻게 그런 논평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닙니까? 조사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7월 31일 VIP 경로설로 촉발된 이 사건이 알고 봤더니 이러저러한 전화통화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실 전체가 무슨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그렇게 총체적으로 움직였고 뭐 이종호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됐냐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인데 경향신문의 주제가 뉴라이트 최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이제 제가 보기에 국민이 바보냐 이렇게 쓰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수사 대상자로서 그런 말씀은 그 용산에서 할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그 포토라인에서 할 말입니다. 이거는. 포토라인에서 할 말이다. 근데 자 그러면 의원님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떤 겁니까? 내가 그거 방금 얘기하다 왔는데
나는 말이에요. 이 지금 건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고 봐요. 문제는 원인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네. 이제는 좀 인지 심리학자들이 나서실 때 같아요. 인지 심리학자들이 나서야 될 때다. 예. 네. 도대체 이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의 경로가 이게 나는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찾아낸 이론이 있어. 네. 뭐예요? 게슈탈트 붕괴. 게슈탈트 붕괴라. 또 이것도 뭐야? 예.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네. 그 구조, 네. 형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구조와 형상을 보는 맥락이 붕괴되는 현상.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고 너 누구냐 이렇게 한 15분간 저기 말을 걸어보면 갑자기 거울에 비치는 상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낯설음을 주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붕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게 배경이 있고 내가 서 있는데 나구나. 이거는 전체적인 인식인데 네네. 자꾸 15분간 보다가 이래 보면 얼굴에 특정한 데 자꾸 시선이 쏠려. 코나 점이나 이런데. 네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매몰되면서 갑자기 내가 아닌 낯설은 상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다. 그러면 의대 정원은 의료개혁의 많은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본질은 의료의 때가 더 정상화되고 나아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제 의대 정원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의료 개혁을 비판한다고 몰아쳐요. 네. 그러다 보니 의대 정원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 응급 상황의 비상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문제 의식 전체가 붕괴돼 나가는 이게 바로 게슈탈트 붕괴 아니냐. 다른 문제도 최해병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대통령이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역사, 국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네. 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인지 심리학자들이 좀 나서줬으면 이게 어떻게 하는 될지 바람이 분석을 갖고 해줘야죠. 있다니까. 애초에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하긴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었어야 붕괴를 하는 네, 건데 네,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정치인들 취재 오래 했지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도 그럴싸하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 알지만. 근데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정말 충격적인 게 대파 87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벌거벗은 임금님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써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합리적인 가격이구만.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난리가 나서 결국 선거를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원 좀 가보십시오.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 신문 좀 보세요. 매일 신문 보는 사람들한테 신문 좀 보라고. 신문 기자들 앉혀놓고 신문 보라고. 신문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이게 무슨 신문인지 그러니까. 또 거기 가보라는 병원이 어디 병원입니까? 병원인지 저도 좀 가보고 싶네. 가보고 아프면 거기를 알아뒀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용산에 들어갈 때 쪽에 네. 한 말 있죠. 뭐 청와대는 너무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구중궁궐처럼 돼서 뭐 민심도 못 듣고 뭐하고 한다 그러더니만 네, 네. 그 용산이 지금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지금 완전히 민심과 유리돼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차라리 청와대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